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로 이어지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가치관도 같이 형성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남자, 남편으론 안 된다. 사실 남친으로도 안 됩니다. 연애할 때부터 싹을 잘라야죠. 어떤 경우로도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폭력을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데이트할 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폭력이라는 범주가 매우 넓은 거거든요. 예컨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싸우거나 말다툼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나 갈게 하고 손을 뿌리치고 가버리는 사람, 손 뿌리쳤다, 이런 것도 어떤 행동적인 모션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폭력으로 곧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제가 16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되게 작은 형태의 폭력이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잖아요. 뭐를 이렇게 패대기 쳐가지고 씨발 이렇게 탁 던지고 이런 경우라든지. 저는 이런 거 전부 다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번지기 전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싸우면서 말다툼 하다가 사소한 걸로도 이렇게 어떤 신용이 있잖아요. 실제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금방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남자는 어떤 경우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치기 힘든 버릇이 바로 술 마시는 버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애할 때는, 이제 사귈 때는 술 마시고 나서 연락 안 되는 거 정도야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랬다. 근데 이게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술 마시고 나서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걱정스러워가지고 오늘 밤에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일 중요한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준비는 잘 됐는지, 혹시 추운데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얼어서 이렇게 큰 사고 나지는 않는지, 아니면 비 오는데 그냥 추적추적 비 맞고 막 이렇게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 연락 두절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고치기 매우 힘든 버릇이에요. 그래서 연애 상대든 결혼 상대든 피해야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술 마시면 연락 두절인 사람, 술 마시면 땡땡이 되는 사람, 안 됩니다. 대인관계가 매우 넓고 인맥이 많은 거는 좋지만 친구들을 잘 챙긴다고 집안이나 가정을 잘 챙기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소홀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죠. 물론 친구 좋아하고 이런 거는 좋은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락할 때마다 연락이 안 되고 친구 누구하고 뭐 해야 돼? 친구 누구하고 여행 가야 돼? 아니 여자친구인데 나 있는데 친구 누구하고 여행 간다니 안 섭섭하나요? 섭섭하죠.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특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어떤 경우에는요, 애 돌잔치 있고 이런 날인데도 그 전날까지도 친구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살면서는 많은 분쟁, 분란이 나겠죠. 그래서 의리, 친구 이런 것만 너무 중시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힘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 사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왜 연예인 무슨 프로그램에도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증, 대출, 내 돈을 빚내서도 막 빌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정경제에도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의리만 중시하는 사람,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 반대로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가만 보면 친구가 없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소통이 되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남녀 관계는 친구 관계하고 달라서 뭐 이제 어떤 스킨십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말이 크게 통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중요한 건 대화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친구 많은 남자, 친구 없는 남자, 안 됩니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남자, 이거는 결혼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결혼은 집안 대 집안, 가족 대 가족이 하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명절, 생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싸우기 바쁘고,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싸우기 바쁘고, 시동생하고 남편하고 싸우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항상 중재자가 돼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맨날 초래되고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전화로도 어머님 누구 서방이 뭐 누구 남편 누구 애기 아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중재자 역할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 입장에 만약에 동조해서 뭘 어떻게 하게 되면 시어머니나 이제 시댁 가족들 입장에서는 쟤는 뭐야? 왜 자기 며느리 도리를 다 하지 않아? 왜 중재하고 사이를 좋게 만들지 않아? 이렇게까지 문제가 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이거는 안 됩니다. 감독님, 혼자 밥 해 드실 수 있습니까? 네, 자주 해먹습니다. 진짜요? 할 수 있는 요리 있나요? 김치찌개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레이트. 자, 근데 혼자 밥 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혼자 밥도 못 해 먹고 혼자 뭐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결혼해서도 아이처럼 돌봐줘야만 하는 남자 정말 질색이지 않으세요? 혼자 꼭 밥만이 아니라 혼자 밥 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혼자 다른 일도 할 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해 먹을 줄 모르는 남자,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사실 많죠. 화가 나면은 입을 딱 다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화내지 않는다는 거가 이제 잘 맞아서 화를 내지 않으면 너무 좋은 건데 보통은 그렇게 잘 맞는 경우는 살다가 많지 않습니다.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다는 거는 엄청난 불만을 쌓고 있는데 전혀 표출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욱한다거나 아니면 화가 나면은 그냥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 버려서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아버리고 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폭발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여기에 있겠네요. 한 번도 화내지 않은 남자, 소통이 힘들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화가 나면 몇 달씩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요? 나도 상처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다. 한 번도 화내지 않는 사람, 화가 나면 입을 꾹 닫고 몇 달씩 말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마마보이. 이거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마마보이는 정말 힘든 거죠. 왜냐면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일단 마마보이 사실 요즘은 마마보이가 아니라 파파걸도 있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이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너무 큰 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이건 아무래도 힘들겠다. 이건 효자하고는 다릅니다. 효자이고 가족관계를 잘 꾸려가고 나하고의 관계도 효자이면서 나한테 좋은 남편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이건 양립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마마보이라는 것은 오로지 어른으로서의 독립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부 아직도 자기 어머니한테만 의존하는 그런 식의 마마보이 유형을 말해요. 이런 거는 우리 가족, 그러니까 새로 꾸린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죠. 건강관리라는 게, 건강이 사실은 모든 거에 대한 근간 아니에요? 근데 자기 건강도 신경 쓰지 않고 살은 막 이렇게 찌도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에도 다 관리가 되고 요즘은 다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건강관리를 정말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짧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이 되게 어렵죠. 건강관리 하십니까? 운동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요.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지금 당장 모습이 멋있지 않고 건강이 막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과 또 안 그런 사람과는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되죠. 건강관리는 모든 것에 대한 근간이고 경제활동과 그리고 가족을 건강해야지 사실은 놀러갈 힘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주말이면 가족하고 놀러도 가지고 좀 이래야죠.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남자는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거는 주변에 있는 여자 후배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주말만 되면은 어디 나가서 뭐 좋은 데라도 가서 뭘 먹던지 뭐 함께 차라도 마시던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아유 이번 주에는 너무 뭐 하느라고 힘들었다, 그냥 집에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고 뭐 시켜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편할 것 같으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파에 붙어가지고 헤어나질 않습니다. 애하고 놀아주나요, 이런 사람이요? 나갈 힘이 없는데, 애기들은요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에너지가 엄청 철철 넘쳐요. 근데 소파하고만 붙어있는 이런 사람, 데이트다운 데이트,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걸 짤 줄 모르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애기가 즐거워할 만한 어떤, 부모가 경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여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지 않는 남자, 그냥 자르세요. 자, 지금 얘기한 이런 남자는 안 된다 유형 잘 들어보셨나요? 이런 사람이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과 살고 있다? 이러면 이게 작은 사유인 것 같아도 당사자들한테는 큰 고통일 수 있거든요. 이혼 사유에는 꼭 폭력, 외도 이런 엄청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타 사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중대한 사유, 이런 것도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유에 얼마든지 너무 자기가 고통이 된다면 지금 언급한 것들도 포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우신 분들은 상담을 해보시고,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은 이런 부분 피해서 멋진 남자, 멋진 배우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